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 빌드 2024 키노트, 거기서 나온 앤드류 응의 강연 내용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틱 추론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 강연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앤드류 융이 AI를 새로운 전기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 새로운 전기요? 네. 근데 특히 흥미로운 건 기술 자체의 발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AI를 써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실제 서비스나 제품 같은 거요. 거기서 진짜 기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기술 자체보다 활용에 더 주목하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생성형 AI 덕분에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예전엔 몇 달 걸릴 게 이제 며칠이면 뚝딱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빨리 시도해보고 또 개선하고 이런 빠른 반복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확실히 속도감이 달라졌어요. 강연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개념이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 이거였죠. 그냥 질문하면 바로 답하는 기존 방식, 그 제로샷하고는 아예 다르다고요. 네, 정확해요. 제로샷은 딱 한 번에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방식은 그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요. 그러고는 필요한 정보를 막 찾아요. 그 리서치를 하고요. 그러골로 초안, 드래프트를 만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쓴 걸 또 비판적으로 검토해요. 크리킷 단계죠. 아, 이게 맞나? 부족한 건 없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수정, 리바이즈를 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처럼 일하는데요. 계획하고 쓰고 검토하고 고치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핵심인 거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 있었나요? 아, 네.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코딩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요. GPT 3.5 모델이 있잖아요. 이걸 제로샷 방식으로 풀게 하니까 정답률이 한 48% 정도 나왔어요. 48%면 절반 정도 맞추는 거네요? 네. 그런데 똑같은 모델에다가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했더니 정답률이 무려 95%까지 올라갔어요. 네, 95%요? 와, 거의 완벽하게 푸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성능 좀 좋아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AI가 진짜 복잡한 문제 해결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법률 문서 검토라던가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 진단 보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교함이 필요한 영역에서 벌써 쓰이기 시작했대요. 이야, 95%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이거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들, 뭐 패턴 같은 것도 소개됐었죠. 네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핵심 패턴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반성, 리플렉션인데요. 말 그대로 AI가 자기가 내놓은 결과물을 스스로 보고 아, 이건 좀 별론데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피드백하는 거네요. 네. 두 번째는 도구 사용이에요. AI가 뭐 웹 검색을 한다거나 계산기를 쓴다거나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 능력을 보완하는 거죠. 아, API 같은 걸 쓰는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계획 추론이라는데 복잡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단계를 딱딱 나누고 논리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고요. 마지막은 다중 에이전트 협업. 이건 뭐냐면 여러 AI 에이전트가 각자 역할, 예를 들면 뭐 작가, 비평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서 서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는 방식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네 가지 패턴이 딱 하나만 쓰인다기보다는 서로 막 섞여서 결합돼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웠던 게 이런 접근법이 글쓰기 같은 텍스트 작업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비디오, 그러니까 시각 데이터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랜딩 AI에 비전 에이전트 데모가 나왔었죠? 아, 네. 그거 정말 인상 깊었죠. 에이전틱 AI가 이제 눈으로 보는 정보, 시각 정보까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사진 딱 보여주고 선수 몇 명이야 세어보기도 하고요. 긴 비디오 영상에서 골 넣는 장면만 찾아줘 하면 딱 그 부분만 정확히 찾아내고요. 오, 신기하네요. 심지어는 비디오 전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막 생성하기도 했어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기업들이 쌓아만 놓고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양의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막 뽑아낼 수 있는 문이 확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활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앤드류 응이 앞으로 AI 분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해놨는지 그 미래 트렌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네, 네 가지 중요한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점점 더 복잡해질 거잖아요. 이걸 원활하게 돌리려면 AI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더 빠른 토큰 생성 기술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리 속도 자체가 중요해진다. 그렇죠. 텍스트든 이미지든 뭐든 간에요. 둘째는 이제 LLM들이 단순히 질문에 답만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한 그 도구 사용, 툴 유스 있죠. 외부 도구를 잘 쓰는데 최적화된 모델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예측이에요. 특정 기능에 특화된 LLM들이군요. 데이터 관련 얘기도 있었죠. 네, 세 번째 트렌드가 바로 그건데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 처리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AI 모델한테 잘 먹여주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 준비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텍스트 처리 분야에서 엄청난 혁명을 봤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 차례로 이미지 처리 분야의 혁명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이 에이전틱 AI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에 정말 최적의 시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네, 들어보니까 단순히 AI 성능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요. AI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게다가 개발 속도까지 빨라졌다고 하니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에이전틱 AI 기술의 발전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심지어 평가하는 능력까지 점점 더 갖추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발맞춰 나아가야 할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